안녕하세요.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의 도시에서 온 광산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나성숙 인사드립니다. 김사무 청장님이 오셔서 오늘 광산구에 사례하고 의료사업 추진했던 진행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광산구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는 1,300여 명의 공직자가 40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구로 예산은 7천억 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복지정책 지향점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공공 영역의 체계성과 정확성, 민간 영역의 창의성과 기동성을 토대로 법과 제도의 한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광산구 의료사업 추진 사례를 공유하기 전에 지난 2년간 광산구에서 진행되었던 용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와 광주 의료사업은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산구 우산동에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동단위 중 전국 7위에 해당하는 2개 단지의 용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복지 대상자인 저소득층들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민선 7기 광산구정 목표가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인데요. 저희 청장님께서는 용구임대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않고는 행복 광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복지 서비스에 데이터 통합과 시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지난 19년 6월부터 8월까지 복지문화고 교육자 공직자 146명이 용구임대 3,384세대를 직접 발로 뛰고 가가호 집을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수조사는 한 가구당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이 없는지 확인했고요. 용구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입주민의 69.8%가 1인 가구이고 응답자의 절반이 우울감을 호소하였으며 이 중 25%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70%가 수급자로 서너 종류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통계도 도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을 물었는데요. 생계급여는 64%가 부족하다고 했으나 의료급여는 71%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 1인 가구 생계비는 최대 52만 원입니다. 이 중에 공과금과 관리비를 내고 나면 한 3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3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이분들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는 장애인과 어르신이 많다 보니 하루에도 몇 군데의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집집마다 약봉지가 가득한 세대도 있었고 버려지는 약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산구는 돌봄, 일자리, 주거, 의료, 공동체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광산형 용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료와 복지가 만나 틈새를 돌보고 건강을 챙기며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5대 영역을 광산구 혼자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용구임대 단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6개소를 연계하였고 실무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이 결합하는 등 19개의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공기관은 LH, 주택관리공단, 의료사회 발기인 등이 있으며 협업기관의 자원 연계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 초반에는 사업기관별 목표가 달라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실무자 회의, 반기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늘 행복 돌봄 사업입니다. 아픈 사람은 식사라도 차려주면 좋겠다는 조사에 따라서 야간이나 공휴일, 주말에 돌봄 활동가 31명을 파견하여 150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 중장년을 위해 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한 마을 공동식당 운영으로 매일 200명에게 저녁밥을 지원하는 등 독거 중장년 남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은 늘 행복 공동체 사업입니다. 집에만 머물던 시민들의 생활 반경을 마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졌다면 자활사업이나 일반 노동시장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겠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시민 대부분이 1인 가구로 어르신이거나 장애인이다 보니 집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 세대의 안부를 살피고는 있지만 사망한 지 오래되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우울감으로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보니 자살과 연결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만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101호 할머니는 102호의 할머니 안부를 살피고 201호 할아버지는 204호 장애인의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305호 아줌마는 마을 공동식당에 나와서 도시락을 포장하게 하고 401호 아저씨는 버려진 도시락을 분리수거하게 하는 선순환 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고 이웃을 알아가게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매월 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에 참여했던 40대 여성의 경우 아는 사람도 없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렸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이웃을 사귀게 되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좋았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참여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신적 건강 변화는 91.1%, 신체적 건강 변화는 86.8%, 소통의 변화는 84%, 외출 횟수의 변화는 82.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늘 행복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동이 가능한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2억을 확보하여 틈새 돌봄 활동가 31명, 마을 공동식당 운영 4명,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늘 행복 건강밥상의 도시락 생산자 5명, 사회적 협동조합 버섯농장 5명, 방문 간호 인력 1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거부자의 혁신 늘 행복 하우스입니다. LH와 광주도시공사로부터 141호의 공실 아파트를 지원받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케어 안심주택으로 주거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2세대를 1세대로 확장하여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년 입주를 통해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공실상가 6호를 지원받아 마을 건강센터와 건강밥상,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세대를 1세대로 확장하여 다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늘 행복 주치의 사업입니다. 강주시 전체 의료기부 예산은 3,500억입니다. 이 중 광산구는 70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는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매년 10% 이상 증액되고 있으며 생계급여보다 2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일주일 동안 아파트 한개동에서 버려진 약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과잉진료와 가다 처방은 의료기관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절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광산에서는 불필요한 병원 이용은 줄이고 시민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강실천 활동을 꾸준히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중인 시민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과 복약지도, 운동 처방, 식단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늘 행복 마을건강센터가 함께하고 왕진 서비스 등은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하게 됩니다. 실제 돌볼 가족이 없어 사회적 입원을 한 환자 중에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급여 국가부담금으로 1억 이상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용구임대 아파트 거주민의 33%가 노인 인구로 시간이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 의료와 돌봄, 주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사회적 입원 환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복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행정이 협업하여 광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25개 의료사업 중 공공이 지원하는 최초의 협력 모델입니다. 광주 의료사업은 2015년 장애인 단체의 제안을 받아 광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작하였고 2017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으나 조합원 250명에 출자금 3천만 원을 약정받는 등 18년 이후에는 조합으로서의 확장성을 키우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광산구가 협업을 제안하였고 늘 행복 프로젝트와 결합하게 됩니다. 광산구와 의료사업은 지난 1년 동안 매주 만나 설립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벤치마킹, 교육, 추진위원회 정비, 조합원도 재구성했습니다. 현재 용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조합원 100명, 공무원 124명 등 총 683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고 출자금은 1억 3,7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의료사업 설립 인가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창립총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2번이나 연기되는 아픈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인 4월 6일 8,000석 규모의 체육관에서 조합원 430명을 모시고 무사히 창립총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료사업 설립 인가와 1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매진할 때입니다. 7월중 개원을 목표로 모든 조합원이 한뜻이 되어 움직일 것입니다. 의료사업은 마을건강센터 운영과 의료기관 운영,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산구는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공간 확보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협력 모델입니다. 이는 광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성공에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료돌봄의 초점을 사람과 공동체에 맞추고 건강도 자치로 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 광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조합원으로서,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가 하면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광산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와 복지가 만나고 주거가 함께하니 분절적 서비스는 통합적 서비스로 융합되고 협업이 성공하면 마을형 커뮤니티 모델이 완성됩니다. 입주민도 서비스 대상에서 이웃을 함께 살피는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고 단지 내 주민 자치력 확보는 민주주의와 공동체 강화로 이어지며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민들레 협동조합에서 발표를 하시는데요. 전국적인 모델이 되는 곳입니다. 저희도 2번이나 벤치마킹을 다녀간 곳이기도 한데요. 민들레 의료사업을 나침반으로 삼고요. 광산구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아가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